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 한마디 섞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난다는 거요. 사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커리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외모라는 숨겨진 코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채용 담당자 중 무려 46%가 지원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하고도 이미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단 몇 초 만에 모든 게 결정될 수도 있다니 첫인상이란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처럼 순식간에 내려지는 판단을 저는 마치 우리 뇌의 운영체제에 생긴 일종의 오류나 버그 같다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오래 또 깊게 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거나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외모 때문에 겪는 차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별이나 나이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직장 내 차별의 두 번째로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환경에서 외모가 가진 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무려 82%가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봤고, 64%는 전반적인 외모 자체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주범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뇌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단축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을 단순히 나쁜 것, 어떤 도덕적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뇌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보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이걸 좀 쉽게 정의하자면 우리 뇌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분석하기 힘드니까 현실을 단순화해서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컴퓨터의 단축키 같은 거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스타일을 보고 저 사람은 펑크족이겠네? 라고 머릿속에서 분류하는 것. 이건 중립적인 고정관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더럽다 같은 가치 판단을 딱 얻는 순간 그건 부정적인 편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뇌는 왜 이렇게 고정관념을 좋아할까요? 일단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니까 편하죠. 또 다들 아는 문화적인 약속 같은 거라서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고정관념은 언제나 한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그가 속한 집단의 이미지 하나로 축소시켜버린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봤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뇌의 단축키들이 과연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중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볼까요? 이 만화 한 컷이 정말 많은 걸 보여주죠. 흔히 뚱뚱한 사람에게 따라붙는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게으를 것이다, 의지력이 약하다, 심지어 멍청하다는 식의 온갖 꼬리표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은 그냥 기분 나쁜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요, 비만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임금을 최대 15%나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고정관념이 내 지갑에 직접 타격을 주는 셈이죠. 이번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편견을 한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유명한 말처럼 사실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유리하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소위 뷰티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최대 17%나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눈에 보이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이 만화에서처럼 어떤 면에서는 의지가 강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래도 역량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숫자로 똑똑히 보여줍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냥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무서운 덫을 만듭니다. 피그말리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격려나 지원을 덜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동기를 잃고 성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거봐, 내 생각에 맞았어 라고 스스로의 편견을 확신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봤으니 이제는 해결책에 집중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첫 본능을 의식적으로 수동재정의해서 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뇌의 오류를 이겨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지금 내 뇌가 단축키를 쓰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둘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기술, 경험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첫인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만화가 바로 고정관념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는 새가 작다는 사실에만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작은 몸집 덕분에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강점을 발견해내죠. 이렇게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는 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결국 첫인상은 우리의 뇌가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써내려가는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상은 달라요.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직접 선택해서 쓰는 두 번째 이야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